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아니, 바로 해야 되지.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야 이거? 다시 한번 더. 나 장난치려고 난 한 거. 인사말을 내가 이거 막히면 안 돼. 자 이제 갑시다. 이렇게 왔어요. 네. 아 제가 이렇게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반대로 이렇게 하니까 나 지금 소리 내렸어. 아주 비하인드 컷으로 다 따야지. 네. 자 이렇게 시작.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146페이지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이상공 작수의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되는 당신 책이고요. 자 오늘도 역시 네.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한영상 미디어센터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들어봐 주시는 우리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서는 저희가 다소 또 오늘 비주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갑자기 웬 비주얼. 웬 비주얼이에요? 왜냐면 자꾸 우리가 보이는 TV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전날에 팩이라도 하고 올 거랬네요. 뭐 얼굴에 뾰루지 같은 게 많이 났습니다. 면도는 했어요. 어. 추진이 안 입었죠. 네. 청바지 입었어요. 뭐 신경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얼굴에 뭔가 이렇게 많이 났어요. 힘들어요. 그래요. 힘든 얘기 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는요 이상공 작소의 기획 그리고 편집 방송팀 총괄을 맡고 있는 저는 안디입니다. 네, 저는 이상공작소의 광고 홍보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인천 시민이잖아요. 저도 인천 시민이에요. 인천 시민이잖아. 맞아요. TV 틀 때 몇 번부터 틀어줘요? 저 1번이요. 채널 그래요? 1번. TV 틀면 항상 내가 나와.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우리 그거 알아요? 우리 보이는 라디오 나오잖아요. 이거 남인천 방송이 케이블에서 이상하게 모르겠어. 저는 딱 틀면 항상 이게 나와. 그래가지고 자꾸 부담스러운 제 얼굴을 제가 맞이하게 되니까 뭐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좋더라. 주변에서 제보 같은 거 없었어요?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아 진짜? 네, 뭐 제가 뭐 평범하게 생겼잖아요. 아니 뭐 누가 나 봤다 이런 거 없었어요? 한 번도? 예전에 나이스미추 그 신문지 있었잖아요. 소식지 거기 우리가 대문자만 실렸었잖아요. 그때는 저희 이제 회사 후배가 소리를 지르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냄비 받침으로 잘 쓰고 있다 이렇게? 네, 라면 뭐 받침 잘 쓰고 있다. 네. 얼굴에 국물 튀고. 네, 그러니까 얼굴이 지금 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요. 저는 지금 여기저기서 인천에 사는 지인들이 캡처를 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여러분 에티켓이 있습니다. 일단 움직이는 영상은요 캡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면 예쁘게 나올 때까지 좀 심사숙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146페이지 당신 책 오늘도 어김없이 작가 인터뷰로 꾸며질 건데요. 우리 작가님이 쓰신 글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문을 두드리길래 문을 열었더니 문을 두드리는 그 시간이 넌 좋았던 거구나. 문을 열자 넌 거기 없었어. 어른의 혼잣말 중에서. 자, 오늘 오프닝에서 소개를 해드렸던 글 기억나세요, 미완성님? 네. 어떠세요? 어른의 혼잣말 느낌이 나죠. 뭔가 뭐 마음 아픈 새벽에 감성을 건드는 헤어지면 힘들잖아요. 이거 뭐 이제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이제. 이거 누가 뭐 헤어졌다 이런 거 없었는데 힌트 같은 거? 좋았던 거구나. 이런 약간 대화하는 형태. 뭐 했던 거구나. 이런 거는 뭔가 좀 회고하는 느낌이잖아요. 회상하는 느낌. 그렇구나. 그렇죠. 미완성님이 이별의 감정이 확 와닿으셨어요? 뭐 요즘 뭐 그런 감정이 요즘은 그렇게 들진 않지만 그런 또 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글들 와닿죠. 특히 사람이 감정적으로 뭔가 헤어지거나 뭔가 할 때 격하게 좀 뭔가 뭐 밑으로 떨어질 때 나락으로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이 글이 주는 파급력은 상당하죠.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딱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냥 누군가의 마음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진짜 나도 너무 결과에만 치우쳐져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향해서 가면 그 가는 과정에 대한 생각보다 그냥 빨리 가서 만나는 그거에만 신경을 쓰고 문을 똑똑했을 때 그 똑똑할 때의 설렘, 두근거림 이 모든 감정은 차치되고 그냥 문 열고 만나는 그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게 아닐까. 저를 한번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멋진 글이었어요. 심오하게 파악하셨네요. 그래요? 예. 가볍게 생각했는데 제가 좀 원래 심오해요. 네. 새롭게 보이네요. 갑자기 새롭게 보이네. 예. 제가 새롭게 보이나요? 다른 오늘 미완성님 우리 감성 오늘 가득한데 오늘요? 오늘 뭐 미완성님 제대로 우리 알게 된 지 얼마나 됐지?
한 이제 2년 됐나요? 2년 됐습니다. 저 2년 됐고요. 이름 서로 잘 몰라요. 뭐 지난주 방송 들어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 워크숍 갔다 온 얘기 네네네. 해드렸잖아요. 워크숍 잘 다녀왔고요. 아 너무 좋았죠. 행복합니다. 제주도 너무 좋았어. 워크숍 후기 영상까지 저희가 인스타그램 올려놨습니다. 네, 올려놨거든요.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워크숍 다녀온 얘기도 했겠다. 이상공작소 근황을 좀 살짝 살펴드릴게요. 우리 네. 미안성님이 지금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얼굴에 막 뾰루지가 날 만큼 힘들어요. 자, 어떤 점이 이렇게 힘드세요? 뭐 힘들다는 게 뭐 마음적으로 힘들다는 게 아니라 일단 시간을 쪼개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정신이 없죠. 근데 그 와중에 뭔가를 계속 취합을 해서 보고 뭐 소식 알려드려야 되고 피드백을 해서 해드려야 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 자체만으로 이 과정이 앞으로 우리가 해가는 일에 대해서 뭔가 지속 가능하게 건강하게 해가는 운영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 하고 있는데요? 주어가 빠졌죠. 저희가 이상공작소가 여러분 드디어 10월 9일에 정식 론칭을 합니다. 네, 진짜 그날 흰색 장갑 끼고 가위로 이렇게 테이핑합니다. 테이핑. 네, 지금까지는 약간 NGO 형태 혹은 뭔가 전문 동아리 형태 아, 그렇죠. 네. 뭔가 프로들의 아마추어 놀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좀 느낌이었다면. 진행이 됐다면 이제 저희가 정말 정식으로 사단법인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협력을 해서 하나의 회사 문화 콘텐츠 네, 회사죠. 네, 창작 집단으로 이제 거듭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네, 유한성님은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일단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을 공식 계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출판,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 원웨이 패스 프로그램이라서 작가 글을 쓰고 싶은 작가 지망생부터 책을 낸 다음에 우리 쪽을 통해서 출판을 해서 책을 낸 다음에 그 글쓰기 강사 혹은 강사로서 작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 부분까지 모든 걸 통합한 플랫폼으로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죠.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릴 뭐 새벽 출판사 최수민 작가님 1인 출판사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식적으로 저희가 광고 홍보 대행 같은 것들도 한번 같이 해서 협력해 갈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어떤 작가님이라 소개 안 해드렸는데 위화성님 방금 이렇게 괜찮아요.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잘했어요. 항상 이런 거예요. 요즘 네. 발전하고 있어요. 아, 저죠? 네, 좋습니다. 곧 있으면 메인 MC도 하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야망은 있진 않아요. 제 자리는 제가 지키는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 반응은 좀 있나요? 예, 반응 있습니다. 뭐 누구 어떤 지금 이름을 정확하게 보며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만 해도 한 3분 정도가 벌써 지금 출판에 관련된 부분 문의를 주셨고 그리고 광고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한번 여쭤보신 작가님도 계셨고요. 맞아요. 네, 이상공작소를 통해서 네트워킹 됐고 당신 책에 출연하신 작가님들에게 이제 모든 지금 정보를 드리고 있고요. 그분들 통해서도 그냥 긍정적인 답변들이 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그 이미선 작가님 네. 제가 굉장히 팬이죠. 써니글. 네, 그분은 아예 저희 쪽 글쓰기 강사 및 회원제를 아예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와. 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분들, 듣고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가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책을 내는 걸 애초 처음부터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환영이고요. 그분의 맞춤형 준비되어 있고 글 쓰는 소양을 기르고 싶다 이런 거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책을 냈는데 홍보를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것도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작가로서 조금 더 매니지먼트가 필요하다까지 총 완벽하게 토탈 케어가 되는 거죠. 올인원? 올인원. 네, 원웨이 패스. 원웨이 패스로 네.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아이디얼 포지 IDEALFORGE 아이디얼 포지 혹은 이상공작소 검색해 주셔서 DM 주시는 게 제일 DM 빨라요. 주세요. 네, DM 주시면 제가 성실하니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언제 네. 어디서든. 그리고 네. 네이버 카페에서도 이상공작소 검색하시고 문의 주시면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자, 146페이지. 저희 소개가 길었네요. 오늘은 작가 인터뷰. 방금 말씀해 주셨던 최수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봐 주시는 여러분의 상상의 문 그리고 작가 최수민님의 창작의 문 활짝 열겠습니다. 여기는 이상공작소 당신 책입니다. (146페이지)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이상공작소 저희 방송 듣고 보고 계십니다. 자, 작가 인터뷰로 꾸며드린다고 했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그 의미심장한 나의 어른의 혼잣말의 작가 최수민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전에 새벽 출판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 제가 그랬어요? 새벽 고양이. 아, 죄송해요. 도서출판. 아, 이렇게 예.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새벽 고양입니다. 네. 제가 실수했네요. 일이 하시네요. 아, 좋아요. 아까 전에 맞죠, 제가. 보통은 약간 긴장하면서 앞에서 이런 거 좀 놓치거든요. 아 오늘 예리하신 분이네. 역시 작가님이 진짜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자 CEO로서. 걸어다니는 CEO. 아, 예. 역시 네. 이런 보통이 거 좋아요. 아니다. 아, 좋아요. 자기- 바닥 긴장해야겠어요. 자기 PR까지 갖춘 분이다. 좋습니다. 아예 몰랐는데 지금 작가님에다가 방금 걸어다니는 CEO에다가 출판사 대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럼 한번 더 본인의 입으로 자기 소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새벽 감성의 새벽 자유분방한 고양이에서 자유롭게 감성을 담아서 글을 쓰는 곳 새벽 고양이 최수민 작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새벽 고양이 출판사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어른의 혼잣말, 아침은 오지 않아,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내 이름은 눈탱이를 지은 작가이기도 하고 네. 프로젝트 메이지에서 일본 문학을 번역하고 있는 번역가이기도 합니다. 뭐 다재다능하십니다. 번역가에 뭐 CEO에 뭐 작가님이세요. 뭐 네. 저의 어떻게 보면 독립 출판 쪽으로 따지면 선배 작가님이시죠. 저한테는 선배 작가님이시죠. 네. 지금 벌써 저서는 3권. 네, 네. 다음 주에 이제 내 이름은 눈탱이라는 산문집이 나와요.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하면 3권. 와, 3권이다가 지금 출판사? 예, 새벽 고양이 네, 1인 출판사죠. 출판사. 네네네. 출판사예요. 네, 대표님이신. 네. 심지어 게다가 아까 번역을 하신다고. 네. 네, 어떤. 이제 프로젝트 메이지라고 해서 네. 제가 사실 대학을 일본에서 나왔어요. 어. 그래서 저 학교 이름을 따가지고 제가 전공한 게 일본 문학인데 네네. 이 전공을 좀 써먹어보고 싶다. 음. 출판하고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대학 동기를 불러가지고 같이 이런 프로젝트 해보는 게 어떻겠니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거기서 테마를 잡아서 시즌별로 이제 2권씩 번역을 하고 있고 좀 숨겨진 작가의 내용으로 이제 근대 문학으로 알리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문학을 번역하는. 저는 할 수 있는 언어가 일본어밖에 없어서 오. 예, 일본 근대 문학을 번역을 하고 있고 어. 이제 다른 나라 언어는 이제 악의 꽃 같은 경우에는 문유림 작가님이랑 김선아 작가님이 같이 번역을 해주셨고 이번에 시즌 5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영미 문학은 이제 김정미 역자님께서 같이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행보를 좀 이어 오셨네요. 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하는 공간을 원해가지고 새벽 고양이를 만든 거거든요. 되게 다채롭다고 해야 되나? 아,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진짜 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막힘없이 가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럼 이 일련의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된 건지 예를 들어서 일단 초등학교 때 이제 시골로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만난 외국인 일본 되게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일본에서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이제 마음을 먹고 이제 거기는 학원 같은 게 없으니까 혼자 네네. 일본어를 독학을 하면서 아. 네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알아볼 때 이제 일본으로 대학 가고 싶다. 이거 학원까지 없다. 요 정도면은 네. 정말 대단한 시골인데 어디 출신이세요? 경상북도 의성군 다인면이라고. 이렇게 이제 네. 정확한 분이세요. 아무도 아시는 네. 분이 없을 거예요. 아마. 의성 마늘 예, 유명한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인면. 아시나요? 저 지나갔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름 되게 예쁘다라고 하면서 지나갔었거든요. 뭐 저도 마찬가지 시골이라 진짜 네, 저는 전북 정읍 출신이고요. 이 마음 너무 잘 알아요. 예. 뭔가 배우고 싶은데 없어. 네. 동영상 강의 들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독학해야 됩니다. 그 뭐 학원 같은 거 가려면 뭐 소풍 때 네. 옷 같은 거 사려면은 1시간 정도 버스를 타고 그 인근에 있는 가장 큰 또 시내 도시로 넘어가서 옷을 사고 다시 오는 그런 거 알아요? 저요? 시내로 저 잘 알죠. 살게요. 저도 뭐 시골에서 많이 살았죠. 시골 어디야? 저는 일단은 고향 부산인데 네. 부산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외진 곳으로 저기 초량동이라고 있어요. 토동중학교 있는데 그 삼복도로 있는 약간 그런 쪽으로 구석탱이 살았죠 이제. 내 이름 눈탱이 구석탱이.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체감 홍보를 네. 제 본연의 인물을 항상 하고 있어요. 저는 네.
그래요. 이렇게 뭔가 되게 우연치 않게 일본에 대한 뭔가 흥미를 느끼셨네요. 그렇죠. 근데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되게 잘하셨나 봐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잘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도시로 나가다 보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따라잡는 네네네네. 게. 그래서 그때 이제 대학을 아예 일본으로 가자 해서 혼자 또 대학 준비를 하고 근데 메이지 대학 하면 또 예. 그럼요. 네, 근데 거기도 혼자 있기 네, 때문에 대단하네요. 삼수를 했습니다. 비슷한 게 많네요. 저도 삼수생이라.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 옮기느라 그렇게 되긴 했는데, 여러모로 적어도 좀 자립심이 있는 분입니다. 네. 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책들의 감성이 좀 약간 잔잔한 일본 그 문학의 특유의 그런 잔잔함이 있어요. 제가 느끼는 것도. 영향을 네. 받긴 받았어요. 저도 이제 제 책을 이제 행복주문도인의 책을 이제 입고하러 다니고 할 때 이제 이 책 아침을 오지 않아 이 책을 통해서 먼저 연락을 드렸었거든요. 맞아요. 이 책이 되게 이게 그림도 그렇고 들어간 서파라든지 글이 되게 좋아서 저는 이걸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 과장이 선물로 드렸어요. 생일 선물로 드렸어요. 과장님이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신다 해가지고 불면증 시달릴 때 이 책이랑 한번 이 음악 QR 코드가 맞아요, 들어가 있는 맞아요. 걸 들으면 좀 마음 위안이 될 것 같아서 선물을 해드렸었거든요. 반응이 어땠나요? 좋았죠. 네, 진짜요? 되게 좋아하셨어요. 아침 오지 않아 이 책을 제가 이렇게 해드렸었어요. 또 선물로. 이렇게 또 위한성님이 섭외를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해서 연락을 한 두 번 세 번 정도 제가 연락을 미리 드렸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게 라인업이 다 잡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셨어요. 나오시는데도 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메이지 대학에 갔다. 일본 문학에 대한 흥미를 느꼈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어요. 사실 일본 문학을 전공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연극 문학을 배우고 싶어서 이제 재수를 했는데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삼수할 때 연극 문학으로 한 번 더 넣었다가는 대학을 못 가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본 문학으로 바꿨어요. 근데 딱 합격이 돼가지고 근데 정말 일본 문학에 대해서 솔직히 알지는 못했는데 대학을 가면서부터 이게 흥미를 좀 느끼기 시작해가지고 좀 많이 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었던. 그렇군요. 거기까지 이렇게 접했습니다. 그 다음 행보로 이어지기까지의 과정도 상당히 흥미롭네요. 어떻게 네. 또 지금의 걸어다니는 CEO까지 되셨는지. 네, 일단 제 성격 자체가 뭔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일단 저질러 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에 제가 딥수습을 하는 그런 좀 삶을 살고 있어가지고 내 대학도 그냥 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바로 해서 이제 결국 들어가고 이제 졸업하고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취직이 바로 잘 되는 건 아니었고 어렵지. 예, 한국 어렵죠. 내에도 시스템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소서를 쓰는 그런 곳도 이제 가가지고 배우기도 하고 해서 조금 독특하구나 해가지고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전혀 제가 해보지 않았던 분야였어요. 네네. 이제 일본어를 쓰긴 쓰는데 그래서 하다가 너무 힘들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회사를 옮겼는데도 이게 맞나? 그래서 이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일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면서 내가 뭐 때문에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걸 목적으로 내가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좀 하는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서울대 입구에 살롱도북이라고 독립서점이 있는데 네. 겨울에 우연히 들리게 돼서 그때 독립출판이라는 것을 처음 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장님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사장님께서 30이 되기 전에 책을 한번 내봐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제 책을 읽는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한번 글을 써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써왔던 글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게 어른의 혼잣말이 되었고 이제 이왕 할 거면 제 색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는 출판사를 먼저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어른의 혼잣말에서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시면은 이제 제목이 맨 위에 있고 상단에 있고 밑에 이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제 이게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저랑도 사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목을 좀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에 주는 좀 강점을 더 부각하기 위해서 내용을 먼저 이렇게 싣고 그 다음 밑에 제목을 실는 형태. 아까 소개하셨던 네. 그 오프닝
네, 소개하셨던 글도 마찬가지죠.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이제 제목이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내용 먼저, 제목은 나중에. 네. 이것도 약간 차별화 전략인가요? 차별화 전략이기도 하고요. 사실 어른의 혼잣말이 나이는 어른이지만 사랑에 관해서는 어린아이 같아서 전하지 못했던 혼잣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약간 혼잣말을 하는 느낌은 이렇게 주저리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혼잣말을 맞아. 하는 느낌을 주고 되새기는 싶어서 느낌. 이제 제목을 아래에다가 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스피치 영역에서도 프랩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포인트, 그 다음에 리즌, 이그젬플 마지막에 포인트 꼭 해주셔야 되거든요. 수미 상관법입니까? 수미 상관법? 그거죠? 수미 상관법. 정확해요. 네, 그거죠. 네. 그거에 맞춤이다. 아, 마지막에 툭 떨어뜨리는 나의 진심. 제목과 같은. 그래요. 자, 이렇게 정말 하고 싶은 건 이루고 마는 그런 행동이 우선으로 가는. 그래서 진짜로 우연히 만난 책방에서 30 전에 한번 책을 내봐라. 책을 냄과 동시에 이럴 거면은 내가 또 대표하지 뭐. 실은 출판사 대표까지 된 최수민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새벽 고양이 출판사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좋죠. 그 다음에 이제 작품 소개를 한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류한정님 우리 네. 작가 인터뷰 중에서 1인 네. 출판사분은 처음이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있는 게 독립 1인 출판사 및 작가 대표로 제가 섭외 요청을 드렸던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독립 서점 사장님 나오세요. 큐레이션 서점 사장님이 네. 대표로 나오실 거고 뭐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섭외를 하게 됐죠.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또 굉장히 반갑고 새롭고 네. 사실 또 지금 이제 많은 작가 지망생분들이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실 텐데 또 예비 작가님들 들으실 거고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노하우도 좀 궁금할 거고 네. 그래서 자 어떻게 이 새벽고양이 출판사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들어보죠. 네, 좋습니다. 네,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긴 한데 새벽 고양이라는 뜻이 이제 출판사 이름을 정할 때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뭐 새벽 감성의 새벽과 자유분방한 고양이의 고양이 합성을 하고는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눈이 날카롭게 생겨가지고 이제 고양이를 닮았다는 소리를 좀 듣기는 했었어요. 고양이상 느낌 좀 예, 나네요. 그래서 이제 모든 아이디 뒤에다가 이제 캣을 붙이고 그렇게 했었는데 뭐 저를 또 상징시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고양이라는 걸 넣고 싶었고 이제 앞에 어떤 거를 같이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뭔가 만들고 싶다 했는데 이제 동생이 있어요. 저보다 되게 많이 어린. 그래서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글 쓰는 고양이도 있고 뭐 새벽 고양이도 있는데 어떤 게 더 좋냐? 이거 동생이 새벽 고양이가 더 느낌이 좋다. 자기가 새벽 고양이 이름을 생각했을 때 이게 새벽에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 고양이 뒷모습이 생각난다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뭔가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는 제가 포토샵을 다룰 줄도 몰라서 로고를 만들긴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림판 같은 데다가 이제 대충 이렇게 만들었어요. 고양이 뒷모습을. 그래서 새벽 고양이 이렇게 적어서 이제 아는 동생한테 이렇게 로고를 만들 거다. 근데 그 동생이 이제 디자인을 네네네. 하는 친구여서 언니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니까 너무 각이 져서 그림판 그림이에요. 네, 여러분 다 네. 아시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네, 프린트 스크린 딱 누르고. 네, 이쁘지가 않아서 자기가 조금 동글동글하게 다듬어질게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 로고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는 새벽 고양이라는 출판사를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책 처음 내려고 할 때 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고 그런데 어떻게 딱 출판사까지 한 번에 갔단 말이에요. 네. 어렵진 않으셨어요? 복잡하거나? 일단 제가 책을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할 때 사실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독립출판 서점을 가가지고 책을 읽는 걸 좋아했지 책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일단 책은 만들긴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무작정 인쇄소를 갔어요. 제가 책을 만들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될까 하는데 되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뭐 몇 장 정도의 페이지고 종이는 뭐 쓸 거고 뭐 형태는 어떤 건지 말을 해줘야 견적을 내줘야 되는데 그냥 와가지고 아 제가 책이 한 96페이지 정도 되는데 보통 종이는 어떤 걸 쓰나요? 그래서 되게 기초적인 것부터 모르니까 당황하시더니 사장님이 일단은 뭔가 출판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얻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책을 내는데 ISBN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ISBN이란 것도 그때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ISBN을 어떻게 받지 하고 또 알아보니까 출판사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출판사가 필요한데 난 출판사가 없는데 어떡하지 하고 또 알아보니까 또 출판사 등록하는 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면 출판사를 해서 아예 본격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등록을 해놨더니 사업자 등록증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또 알아봐서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그러고 보니 이제 비즈니스 통장도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준비를 했고 어려웠던 거는 그걸 제가 다 하나하나씩 찾아가는 거가 조금 어렵긴 했죠. 역시 여기서 느끼는 건데 작가님 뭔가 결단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실행력, 추진력. 네. 실행력 확실히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부분 독립서점이든 책이 나와 있는 작가님들이 다들 추진력이 있으세요. 없으면 이렇게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못 갑니다. 못 가죠.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최수민 작가님을 포함해서 모든 작가님들에게 진짜 경의를 표하는 바이고요. 게다가 출판사까지 내셨으니까 최수민 작가님께 궁금한 거 있으면 네. 더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출판사 입장에서 한번 여쭤보면 네. 그러면은 1인 출판사긴 하지만 그 이제 출판사 입장에서 또 발간한 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네.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프로젝트 메이지라고 이제 세계에 숨겨진 근대 문학을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게 형태가 이렇게 보시면 봉투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형태로 되죠.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여기 앞에 네. 색종이 아니야, 색종이 아닙니다.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나와 있는 이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꺼내 보세요. 제가 지금 꺼낸 건 여름 모자라는 네, 시즌 1이죠. 네, 연두색의 네. 이렇게 오 네. 되게 독특하고 참신한 사진이 아이디어가 있고요. 있습니다. 네. 제목은 여름 모자. 하기와라 사쿠타로예요. 네. 첫 번째 테마 여름이라고 되어 있고 이런 책인데 한 편을 두꺼운 게 보여주세요. 아니라 이게 종이 단편 소설 형태, 네. 약간 맞아요. 그런 형태죠. 모양은 병풍 있잖아요. 병풍. 네. 병풍 모양처럼 이렇게 자, 접혀서 이렇게 넣어서, 네. 하나, 둘, 셋, 넷, 6장 정도 되어 있어요. 앞뒤로 인쇄되어 있고요. 이게 뭐예요? 네, 이게 제가 북마켓 같은 데 가보면 다들 이제 엽서인 줄 알고 지나쳐 가세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잡아가지고 한번 꺼내보세요라는 말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 꺼내보시면 되게 예.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런 형태가 이제 흔치 않아가지고.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일단 단편 소설이 주는 임팩트가 너무 좋아서 예, 그래서 단편으로 꼭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단편을 담을 수 있는 형태가 아코디언 북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하고, 아코디언북. 네, 전문 용어인가요? 그렇게 네네. 불리더라고요. 제가 아까 병풍이라고 네. 표현했는데요. 자, 아코디언북입니다, 여러분. 아코디언 북으로 제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여름 모자랑 초여름을 대학 동기랑 같이 출판을 할 때 사진을 넣을 생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이 같은 거 선정하면서 이렇게 진행하자 했는데 번역을 다 끝내고 보니까 여름 모자랑 초여름을 딱 연상시키는 사진이 제 핸드폰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되게 열일을 많이 해놔가지고 그래서 여름 모자라고 딱 하면 숲이 생각이 나고 초여름 하면 정말 바다 위에 떠다니는 그런 사진이 필요했는데 딱 있어서 이거를 인화해서 같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먼저 보고 문학을 읽는다면 마치 그 시대로 타임슬립하는 기분으로 잠깐 여행을 다녀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진을 한 장씩 제가 찍은 걸 놓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다 하나의 단편 문학이라는 거죠? 네네. 그럼 단편 기존 소설. 문학인가요? 네, 근대 문학이고요. 네. 작가가 죽은 지 일본 같은 경우에는 4, 50년이 지난 작품들로 그 작가의 의도의 그 글 쓴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의역을 하셔서
표현하시는. 그럼 지금 그런 메이지 프로젝트가 전부가 다 일본의 근대 문학. 일본의 것만 아니에요. 프랑스 문학도 들어가 네. 있고요. 네, 그렇게 들어가 그럼 있죠. 정확하게 메이지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전 세계에 숨겨진 근대 문학을 발굴해내는 그런 오. 프로젝트고요. 그 시즌별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제 시즌마다 이제 테마를 하나 정해요. 그러고 나서 2권씩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을 해서 번역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번역을 할 때 그냥 단순히 번역만 하고 끝이 아니라 먼저 작가를 한번 조사를 하고요. 이제 읽고 나서의 그런 이제 주인공의 심리 같은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하고 저희들끼리 해석을 하면서요. 네. 그리고 이 작가가 원했던 의도했던 바를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그 원작자가 다 있는 이제 소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대한 이제 저작권이랄지 어떻게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출판하신 분에게 아주 중요한 팁입니다. 예. 네. 제가 아까 말했던 4, 5, 50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70년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4, 5, 5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이 돼서 네, 그래서 어린 왕자 같은 그런 작품들도 지금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많은 출판사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덧붙여서 시즌 2의 악의 성전을 되게 재밌게 악마의 봤어요. 성전. 오늘 좀 이상하네. 악마의 성전. 오늘 좀 이상하네요. 오늘. 일부러 이러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는 느낌이에요. 악마의 성전. 네. 그 히라바야시 하츠노스케 네. 작가님께서 쓰셨던. 그래서 그 최순미 작가님께서 이걸 뭐 이렇게 글을 남겨놓으셨네요. 사진 안에다가 제가 본 게 있는데 네. 가장 선해야 할 곳에 악은 늘 선의 모습을 하고 숨어 있습니다. 당신은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습니까?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이 단편 소설 아까 펼쳐놓은 이거 하나요. 진짜 반전의 반전이 2번 정도 꼬아놨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요. 영화를 한 편 보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군요. 네. 되게 참신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이 네네, 들면서 한편으로는 아까는 저작권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생겼었고 네. 두 번째는 사실 그렇다고 하면 굉장히 그 범위가 넓을 거 아니에요. 네.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네, 일일 텐데 맞아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일단 테마를 먼저 잡아요. 그래서 테마를 잡고 그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제목만 봐서 이런 내용이겠다 싶어서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이 작품 나한테 너무 좋다. 일단 제가 먼저 좋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작품 너무 좋다 하면 이제 그 작품을 첫 번째 문학으로 잡고요. 두 번째 문학은 이 작품과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라고 해서 그 또 테마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즌 4까지 나왔고 다음 달 10월 달쯤에 이제 시즌 5가 나올 예정입니다. 네, 네. 10월 22일 정도 네.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미국 문학의 이제 폭풍이라는 작품이랑 영국 문학의 앤의 침묵이라는 작품을 해서 이번 시즌은 테마가 관계예요. 그렇군요. 미국, 영국은 저작권이 몇 년이에요? 70년. 둘 다. 네. 그렇군요. 최소 70년 이전의 작품들을 그렇다면 지금 진짜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네. 계신다라고 보입니다. 사실 또 문학하면 그런 문제가 많잖아요. 사실 번역의 문제가 가장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히 우리가 뭐 칼럼 논문 그냥 팩트를 번역을 하는 거라면 문제가 없는데 나름의 이제 정말 내적인 심상이라든지 이미지가 다 있는 거라서 번역은 항상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번역을 하실 때 어떠세요? 어려움이나 어려움이 되게 많은 게 일단 제가 번역한 작가들은 다 사후 세계에 계신 분들이라서 네네네네.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이때 왜 이렇게 넣었으면 왜 여기 목적어가 없는데 어떤 내용으로 연결하면 좋을지 이렇게 물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최대한 이제 해석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스토리에서 이게 이해가 일단 돼야 되니까 그대로 직역해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제 근대 문학에는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했을 때 이제 새벽고양이에서는 되게 읽을 때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글을 딱 읽었는데 막 어려워가지고 막 헤매는 것보다 딱 읽기 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읽기 편하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미연성님은 다 보셨잖아요. 네. 그러면 악마의 성전이야. 헷갈렸어요. 왜냐면 악마의 성전이 악의 꽃이라는 이제 시즌 2가 있어가지고 그게 약간 헷갈렸는데 악마의 성전이 제일 재밌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맞아요. 네. 악마의 성전에 비밀이 하나 있는데 있습니까? 저도 한번 궁금합니다. 악마의 성전의 원래 제목이 악마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악마의 성단이라고 해서 성스러운 재단이란 뜻인데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게 성단을 들었을 때 성스러운 재단을 떠올리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저 별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번역을 해야 될까 해서 최은경 작가님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별의 느낌을 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성단을 성전으로 바꿔서 제목을 번역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출판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주셨어요. 물론 그 여고 메이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혼자 하신 건 아니라고. 시즌 1, 2까지는 같이 했고요. 네. 시즌 3, 4는 저 혼자서 하시고. 네. 그래요. 여러 가지 이제 또 1인 출판사가 겪는 것들을 또 몸소 체험하신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광고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조금은 이상한 이상향. 아일랜드의 그레이스톤이라는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곳에 7월이면 선선한 바람과 그리 덥지도 않은 적당한 햇살이 바다를 빛나게 하는 계절입니다. 하얀색 울타리로 둘러싸인 창과 마당이 큰 집에서 언제 다시 비가 내릴지는 모르지만 나는 방금 돌린 빨래를 널고 당신은 신문지에 쌓인 붉은 와인을 병째 마시며 요리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손을 꼭 잡고 해변을 흥얼거리며 걷습니다. 발가락 사이사이에 모래가 스며들게 걷다가 보면 해는 수평선 뒤로 몸을 감출 것이고 우리는 황금빛으로 변해가는 바다를 바라보며 당신의 붉은 입술에 나의 입술로 하루를 격려할 것입니다. 그곳에서만큼은 내가 몇 살인지, 내가 누구의 누구인지, 내가 철이 든 어른인지 아닌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나이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당신과 행복하게 보냈음을 식어가는 모래 위에 적어두기만 하면 그걸로 족한 생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있어 얽매이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니 그곳에서 당신이 마시고 있는 와인의 향이 여기까지 퍼지는 듯합니다. 창문을 닫겠습니다. 아침은 오지 않아. 네, 우리 최수민 작가님의 작품 아침은 오지 않아. 이게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하셨죠? 두 번째죠. 두 번째. 네. 첫 번째 작품이 어른의 혼잣말. 네. 오늘 저희가 하나씩 이렇게 한거 맞네요. 네. 좋습니다. 어른의 혼잣말. 네. 그다음에 아침은 오지 않아. 그다음에 저는 보통 뭔가 기억할 때 초성으로 기억하는 편이거든요. 네. 둘 다 이응으로 시작하다가 이런 합리화 죄송하고요. 자, 두 번째 작품 아침은 오지 않아 중에서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 QR 코드에 실린 음악과 들으면 이게 감정 이게 들어보시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뭔가를 연상하는 기법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장면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독배 형태로 하는데 이게 대화를 하는 것에서 뭔가를 상황을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음악과 함께 들으면 이제 이게 차분해지는 감정이 있죠.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어요. 잠이 안 올 때 이게 들으면 그 음악과 함께 추천해주는 음악과 함께 그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되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이 부분이 좋았어요. 이거 직접 경험담이세요? 네, 어른의 혼잣말이랑 아침은 오지 않아는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글이고요. 어른의 혼잣말이 챕터 3 정도가 되는데 챕터 1이 짝사랑이고 챕터 2가 단사랑에서 너무 달아서 금방 끝나버린 사랑, 그 챕터 3가 독백이에요. 근데 챕터 1에서 제가 좋아했던 분이 제 뮤즈가 되었는데 네, 그 분이 아침은 오지 않아의 뮤즈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누굴까? 뭐 모르죠. 네. 아무튼 네. 진짜 모처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문체와 글이에요. 네. 그래서 직접 겪으신 거냐라고 네. 질문을 드렸는데
안재님 제가 지금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좋아하시는 좀 스타일을 저도 조금은 이제 파악이 되거든요. 네. 최수민 작가님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주아 작가님 글도 좀 좋아하시잖아요. 헤어질 채비 쓰셨던 주아 작가님. 네. 아, 성이 김. 김 씨구나. 네. 필명은 주아라 썼기 네. 때문에 네. 주아 작가님. 그다음에 우리 그때 그 배우 조종아 씨. 네. 네. 비슷한 성향이 이런 좀 느낌이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는 글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전체적인 이 두 권의 책을 보면 뭔가 감정적 폭발적인 뭔가를 막 표현하는 듯한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단어 하나하나가 갖는 것에 임팩트가 분명히 들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되게 그런 좋았어요. 것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것의 특징은 순간과 상황의 묘사가 정말 탁월한 글. 그렇죠. 이것도 좀 상황 묘사가 좀 크잖아요. 보면 네, 뭔가 그 그리는 상황을 느낌. 그러니까 뭐가 느껴지냐면 그 순간과 상황을 느끼는 거에 있어서 정말 깊게 느끼시는구나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모든 작가님들이 이 모든 이 세포를 열고 느끼시겠지만 그 상황을 아 진짜 이런 감성으로 느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상황 묘사에서 부사로의 수식어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간결하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문장 안에 그게 표현되는 듯한 단어들을 선정하는 명사를 선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깊이가 있다는 거죠. 이 작가님의 그러니까요. 작품들은요. 그게 저는 좀 많이 와닿았어요. 그래서 진짜 하얀색 울타리로 둘러싸인 창과 마당이 큰 집에서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는데 나는 빨래를 널고 와인을 병째 마시면서 요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눈앞에 그려지고 아, 물론 와인을 병째 마셔서 내 스타일인 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 그 우리 워크샵 영상 네. 제가 제주 막걸리 병째 마시잖아요. 병째 마시잖아요. 나 알코올 중독자인 줄 알더라고. 아니고요. 아, 물론 그리고 뭐 그 이제 키스 씬이 나와서 제 스타일인 것도 아니고, 네. 너무 예쁘게 표현이 네. 됐어요. 아, 이게 제가 일본에서 대학 다니다가 이제 3학년까지 마치고 저를 찾기 위해서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말마다 여행을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그레이스톤이라는 작은 이제 해변이 있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 혼자 돌아다니다가 집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언젠간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 이런 이쁜 집에서 정말 뭔가 얼매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글을 쓸 때 저는 이 뮤즈한테 이렇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내가 말하는 얼매지 않는 삶이라는 게 이런 이런 거야. 삶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풀어서 이제 보이는 거죠. 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사실 뭐 술이나 뭐 입술을 맞추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곳에서만큼은 내가 몇 살인지 누구의 누구인지 뭐 철이 든 건지 아닌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요런 거. 저는 맨 마지막 와인의 향이 여기까지 퍼진 듯합니다. 그다음에 창문을 닫겠습니다. 그래요. 네. 딱 뭔가 닫고 이 향이 빠져나가지 않는 느낌이 이게 딱 드는 창문을 닫겠습니다. 닫았을 때 그 감정 그 상황 묘사가 딱 되더라고요. 뮤즈분은 이거 받으셨나요, 책? 책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뮤즈는 뮤즈일 뿐인가요? 연결이 되진 않았나요? 연결이 되지는 않았나요? 항상 이거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나는 진짜 세상에 제일 부러운 사람들이 예술가의 뮤즈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영감을 주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쵸. 아, 이런 건 나중에 사적으로 한번 얘기를 나누는 네. 걸로. 이런 거는 VIP 좋습니다. 고급 네. 정보기 때문에. 네, 북토크를 따로 해드리겠습니다. 따로. 아, 좋아요. 네. 두 번째 작품 네. 낭독할게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두고 세상을 바라보기에 가까운 존재인 가족의 마음은 내 자아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우리 가족이 전부이니까 오직 나만이 아빠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이름은 눈탱이, 반대로 행동한다는 것. 아, 여기서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작가님 신작. 네. 내 이름은 눈탱이. 네. 별명이 최초 공개죠? 네. 아, 지금 이게 여기 최초 공개예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래도 최초 공개입니다. 네, 그럼 소개를 해주시죠. 어떻게 집에서 별명이 눈탱이세요? 예? 아, 제 네, 강아지 이름이 이거 보시면 아, 네, 지금 TV를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신작. 네, 아직 신작. 표지를 공개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완전히 따끈따끈한 예. 정말 오늘 책이에요. 또 샘플북을 받았기 때문에 공개는 처음. 귀여워. 이 이죠. 친구가 눈탱이구나. 네. 아, 왠지 알겠어. 눈처럼 하얘가지고 눈탱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딱 보면 반려인들은 우와. 척하면 척입니다. 이게 또 눈탱이라고 지은 이유가 눈탱이를 입양할 때
동생이 문방구에서 강아지를 데려왔어요. 네네네. 근데 색깔이 밤색이어가지고 아 그럼 눈처럼 하얘니까 눈탱이, 밤색이니까 밤탱이. 그래서 눈탱이 밤탱이를 하다가 뭐 밤탱이는 되게 빨리 무지개 다리를 건너버리고 그래서 아이고. 눈탱이로만 지금 12살이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름을 눈탱이라 했을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안디님처럼 말씀해주신 분이 없었어요, 사실. 이게 뭔가 좀 촉이 있어요. 네, 오늘요. 저랑 네. 감정 되게 동물을 정말 사랑하는 예. 마음으로 바라보면요 다 보입니다. 저는요 지금 이 그림 속에 있는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이 친구의 진짜 모습은 여기 있습니다. 안에 있네요. 안에 있네요. 네. 아이고. 아 세상에 너 어르신이에요. 12살이면은 예. 정말 어르신이고 네. 건강하십시오. 만수무강하십시오. 네. 자 내 이름은 눈탱이 진짜 그러면 강아지 반려동물에 관한 글이시구나. 네, 일단 제가 어른은 혼잣말이랑 아침은 오지 않아를 쓰고 나서 아침은 오지 않아의 제일 마지막에 이제 더는 당신을 생각하며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하고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뮤즈한테 보내는 굿바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그러게 마음을 좀 받아주지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저랑도 사장님께 말씀하셨는데 처음으로 쓰신 산문집. 예, 산문집은 네, 이번에 처음 나온 처음이에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다음 작품은 뭘로 하지 하다가 글을 한동안 안 쓰다가 우연히 제가 제 방 서재에 이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이제 소소마켓에서 이제 그 고고조탐이라는 이제 작가님이 반려견을 그려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그려주신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봤는데 꼭 사랑이 남녀간의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나만 맹목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가 바로 지구 반대편도 아니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 아이였구나라는 것을 맞습니다. 알게 돼서 그러면 이 아이의 눈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떨까라는 것을 시점으로 해서 쓰게 되었는데요. 강아지 눈에서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늘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 고양이 상철이를 볼 때마다 상철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저는 한번 모든 걸 봅니다. 근데 고양이 제가 약간 좀 이런 말 하면 또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제가 진짜로 약간 공감이 돼요. 무슨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저한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고양이. 네, 그냥 그러니까 호기심은 많은데 깊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쳐다는 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반대로 저는 제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고양이의 매력이죠. 네. 시크하잖아요. 또. 반대로 강아지의 입장에서 보는 건 또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어때요? 강아지가 바라보는 세상은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네, 그게 다인. 12년 동안 제가 봐오면서 사진 찍은 것들을 이번에 같이 사진도 넣었어요. 근데 모든 시선들이 다 찍고 있는 저 아니면 옆에 서 있는 제 동생이나 엄마 아빠밖에 없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러면 눈탱이 입장에서 글을 쓴다면 쓸 수 있는 게 가족 이야기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눈탱이가 바라보는 이제 엄마랑 아빠랑 제 동생과 저 이런 에피소드를 12가지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 1인칭 주인공 시점인가요? 네, 제가 이제 네. 네, 맞아요. 그래요. 또 반려동물로 이제 강아지 혹은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내 이름은 눈탱이 보시면은 또 마음을 갖고 애정을 쏟고 보시겠네요. 저도 무조건 보거든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른의 혼잣말 그리고 아침 오지 않아와 다른 대비예요. 딱 그죠? 느낌이 뭔가 맞아요. 터닝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 확실히 맞아요. 들어요. 제가 되게 신기한 게 어른의 혼잣말은 혼잣말이기 때문에 어투가 혼잣말이에요. 근데 아침은 오지 않아는 잠을 잘 못 자는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넣었기 때문에 씁니다 이런 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 이름은 눈탱이라서 근데 나이가 조금 있다 보니까 귀여운 말투는 아닐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뒤에도 소개를 했는데 뭐 내 이름은 눈탱이 눈처럼 하얗다고 해서 주인이 내게 지어준 이름이다. 아 얼마나 멋진 이름인지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미소가 그 증거이지 않은가. 약간 이런 말투로 통일을 해서 약간 눈탱이가 전해주는. 곱게 늙으신 느낌이 좋습니다.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집 네. 사랑이가 생각나네요. 그러게 또 반려인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너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 있어요. 예. 집에 들어가면 난리 나겠죠. 저한테 보면. 네.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반려인구 저희 3명 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내 이름은 눈탱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랄게요.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작가 인터뷰이기도 하고요. 오늘 당신 책 처음으로 1인 출판사 대표님이 나와주셨어요. 거침없는 행보. 아, 그럼에도 우리 대표님이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과정에서 어려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뭔가 유지를 해 나가면서도 어려운 점이 좀 있으신가요? 네. 어려운 점이 사실 제가 투잡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평일 낮에는 회사를 다녀서 9시부터 6시까지는 근무를 하고요. 끝나고 나서 이제 출판 업무나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주말 이렇게 껴서. 해서 힘든 점이 처음에는 이제 제가 쉬고 있을 때 출판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것저것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자리를 잡기까지, 그러니까 제 생활비는커녕 다음 작품에 이제 이게 금액까지는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버티다 못해서 안 되겠다. 일단은 이 출판사를 위해서라도 내가 직업을 갖고 일을 해서 돈을 이제 계속 나올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일한 지는 1년이 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를 같이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이렇게 벅찰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저도 뭐 네. 다들 투잡하는 분들은 네. 이게 좀 있죠. 몇 잡이세요? 저는 거의 3잡이죠 지금 상황이. 네. 저 5잡입니다. 태피디님도 5잡이잖아요. 5G 세대예요. 5G. 꼬지 끝났잖아요. 5G예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움이 하지만 또 그렇게 해야만이 굴러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구조이라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책을 가지고 하는 거는 뭐 크게 돈을 번다는 생각을 못하는 그럼요.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좋아하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직업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도 아셨으면 좋겠고 그렇다면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에서 좀 뭔가 지원을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일단은 출판하고 유통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이거를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일단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는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끔 책방을 통해서 인터뷰가 들어온다던가 아니면 뭐 작년인가요? 그 유튜브 네네, 독보다이에 봤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제 관련돼서 이제 컨텐츠를 만든다던가 이런 건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딜까라는 생각은 아직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나 홍보인 부분에서는 조금 아직도 저도 풀지 못한 숙제여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최수민 대표님의 입을 빌어서 알게 된 또 1인 출판사도 모두가 다 같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런 지점을 또 간지러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네네. 잘 심사숙고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이 나오셔서 이야기 나누셨는데. 네, 제가 역삼위 회사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멀고도 험난하긴 하더라고요. 인천이 강남하고 네. 강동권이 진짜 멀어요. 힘들어요. 이게 이제 해로선을 2호선과 1호선을 그렇군요. 타다 보니까 근데 제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타고 오면서 느끼시는 게 아침마다 인천에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힘들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들 많이 힘드시고 열심히 사실 만큼 저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와서 좀 걱정은 했어요. 사실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누군가는 또 이런 제 목소리를 듣고 또 공감도 해주실 수도 있고 되게 책에 대해서 궁금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영감을 얻고 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너무 예쁘다. 안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면 좋냐. 이거 봐봐. 이거 저희만 보여서 네. 이거 다 마음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키우시는 네. 분들은 알죠. 어머 고양이도 있어요. 네. 웬일이야. 눈탱이 친구인가? 이게 여기 내용에서 나오는 주인공 알렉산더예요. 읽어보시면 얘가 누군지 알 거예요. 궁금하네요. 네. 궁금하네요 또. 알렉산더까지. 알렉산더. 예. 그래요. 오늘 이렇게 또 신작 소개까지 해주시고 그동안 또 멋지게 펼쳐온 행보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1인 출판사 새벽 고양이의 대표이시자 또 작가 최수민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떻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또 어렵게 오셨잖아요. 네, 일단은 참
예전부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2019년 초인가요? 그때쯤 아마 3월쯤 그러니까 그쯤에 제가 연락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메일을 두 번 주셨어요. 2번 주셨죠.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되게 만나보고 싶었던 선배 작가이자 그리고 이인 출판사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자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저희 이렇게 섭외에 이렇게 진심으로 이렇게 아닙니다. 대응 응대해 주셔가지고 나오셨다는 것도 역삼도 여기까지 오신데요. 얼마 나 고생하시겠어요. 맞아요. 퇴근하고 지금 공복 상태예요. 지금. 배고파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광고 홍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아니면 글쓰기 우리 쪽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글쓰기 강사 쪽으로도 저희가 분명히 좀 확실하게 정확한 지금 프로그램을 지금 딱 안내문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제작을 해서 그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때도 같이 하실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최주민 작가님의 또 빛나는 뮤즈가 빨리 생겨서 또 멋진 작품들 만나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146페이지로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뾰루지 나고 있고요. 팟캐스트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아이팟 당신 책. 여러분 듣지만 마시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저희가 시청 샤이 그 리스너라고 하잖아요. 많아요. 정말 청취자분 숫자는 상당히 숫자 대비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좀 샤이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네. 지금까지 당신 책 기획 구성 진행의 저 안디였고요. 네,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출연해주신 작가 새벽고양이의 최수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는 마을 방송을 위한 공간입니다. 누구나 미디어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즐거운 미디어 세상, 마을 방송의 모든 것. 주한 영상 미디어 센터에서 만나보세요.